자, 트럼프가 자꾸 시진핑 보러 같이 싸워달라, 이란 좀 혼내달라 그러니까, 야, 이씨, 너 우리 친구 집에 불 지르고 나보러 친구를 때려달라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서 반대 의사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나 그러면 니네 집 안 가. 오지 마라, 씨, 어차피 삥 뜯으러 이러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열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연기될 가능성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방중 일정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 달이나? 네. 그러면서 이제 핑계로 된 건, 난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일 모레 일본은 왜 가는데? 아니야. 미국에서 만나니까. 다카이치가 오는 다카이치 거야. 왜 만나는데? 네.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송 작가님은 트럼프가 왜 연기 요청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쟁을 빨리 종전을 못 지으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권력 유지 아니겠어요? 중간선거 이기는 거? 근데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미국 안에서 내외적인 여건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는 거 아닌가. 즉, 미국 자체의 힘만으로는 지금 전쟁을 끝낼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줘. 이러면서 중국도 부르고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한테 얘기를 했고, 나 7개 나라에 모아가지고 다목적군 구성하려고 이런 얘기도 했다가, 가장 최근에는, 근데 그거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다? 쓱 간보듯이 던져봤는데, 아니, 싫은데 안 갈 건데? 이 반응이니까. 그럼 나도 안 할라 그랬어. 나 진짜 다국적으로 할라 그런 줄 알았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다 이긴 전쟁이야. 트럼프는 딱 요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근데 그럼 중국한테 왜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했느냐? 15일하고 16일 파리에서 실무회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위급 회담이 있었어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그럼 뭐가 있었는데. 거기서 안 나왔군요? 그렇죠. 자, 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라고 그럼 얘기했죠. 망했단 거지. 당연합니다. 자, 실무회담이나 어떤 회담을 했는데 양국에서 이번 회담 굉장히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어요. 그러면 뭐다? 결렬. 내용이 없어요. 중간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매우 고위급들끼리 모여서 은밀하게 했는데 그냥 관세 지금처럼 유지하고 가자라는 거 말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사태나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없이 얘기는 잘 됐어요. 지금처럼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라는 것만 하고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힌트예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그냥 다들 알아들으시면 돼요. 별 볼 일 없었구나, 회담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밀어 넣으려고 했던 것들이 안 먹힌 겁니다, 실무상에서.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즉, 뭔가 많은 걸 뜯어내야 되는데, 솔직히 트럼프가,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요, 대만에 관련된 미국의 간섭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밀약 내지는 선역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 지금 중국 안에서 그나마 계속해서 석유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몰래라도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견디곤 있지만 그래도 현재 중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량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러시아는 워낙 중국에 석유를 싸게 팔았단 말이야. 10달러 초반에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입장에서 중국이 러시아한테 석유를 더 달라 그래도 가격 조정해주긴 안 돼. 그래도 90달러는 줘야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 원유가 국내산 브렌트유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네. 90달러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버티고 팔 때 많은데 한국이나 일본 준다 그러면 90달러면 땡큐 하고 사갈 걸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안에서의 연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당장 중요한 거는 대만을 2년 있다가 내가 먹을 때
네가 아무 말 말아줘 요런 밀약보다는 당장에 호르무즈 안에서의 지금 그 대치 상태를 끝내고 전쟁을 종식시켜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왜냐면 중국 자체의 생존이 달려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어서 그냥은 못 그만두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카드를 못 꺼내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트럼프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막 콩도 팔아야 되고 비료도 구해야 되고 석유도 팔아야 되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이란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전격적인 철군을 하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 스타일로 야 내가 이긴 거야 많이 아팠지? 네 혼자 처리해.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거니까 치료비 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렇고 그렇게 가게 되면 남아 있는 이스라엘은 아마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한테 동시에 쳐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없어요. 이제 방어 미사일도 없고 막아줄 군인들도 없고 뭐 레이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때리면 때는 대로 맞고 있어. 집어던질 돌멩이가 없어갖고 덜 맞을 뿐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슬슬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진짜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저 새끼들이 쳐돌아가지고 핵무기들 쓸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막아야 된다. 이 얘기가 미국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란도 미친놈이지만 이스라엘도 미친놈이라서 이스라엘은 진짜 미친놈이죠.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쓴다 그러면 하나만 똥 던져놓고 자 이란 항복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갖고 있는 걸로 이란 전체를 초토화시키기 전에는 또는 이란에 뭔가 도움을 주고 있는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주변 국가들까지 다 뽀개놓기 전에는 핵을 쓴다 치면 다 써야 되는 거야. 재고 떨어질 때까지. 하나만 쓰고만 보복당할 게 너무나 뻔하니까. 핵무기 하나 맞았다고 이란이 핵무기네? 나 항복. 이럴 국가도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핵전쟁,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란 사람이 죽고 뭐 이스라엘 사람이 죽는 것도 비극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구촌의 에너지가 사실상 40%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동이 물론 중동 말고 다른 데 매장량이 많이 있지만 생산량으로 따졌을 때, 즉 뽑아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생산 설비와 양으로 따졌을 때 만일에 중동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아라비아 반도가 접근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린다라는 가정이 생기면 세계 경제는 그날로 끝이에요. 이런 위험한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가기가 찜찜한 거야. 근데 트럼프는 갈 수도 있지. 아무튼 이게 지금 위험한 시나리오들의 두 번째인 거고요.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몰려가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금에 있는 호르무즈 봉쇄 상황이 매우 긴 시간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2, 3년 동안은 완전히 그 생산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 최소한 한 달은 한 달 갖고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 가는 것도 한 달 뒤라고 하니까. 최소한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싣고 가는데 거의 3주, 4주가 아니, 트럼프가 걸리니까. 중국에 가는 게 한 달 미뤄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이 필요하다. 회담으로 해갖고 거기서 만나갖고 얘기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거고 그 전에 해결이 돼야 만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위협 시나리오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결국은 나타냐후가 어떻게 돼버리는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중재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망설이 미리 돈 거 아니냐 등등의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음모론이라서 여기서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방송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네는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당했잖아요. 가족들이 폭살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가가. 적어도 이란 강경파가 납득하고 자신들의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최소한은 네타냐후 정도는 우리가 죽였다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전번재판소에 갖고 재판을 받게끔 했다라는 것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네타냐후를 잡든지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문제는 이란만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이스라엘 국민은 지금 미칠 노릇인 거야. 이 방어 미사일 떨어져 갖고 이란이 쏴대는 미사일 집속탄까지 쏜다고 하는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계속 나 전쟁 끝나면 내가 쫓겨나는데 나 그냥 그렇죠. 계속 할 거야. 그러면 자국에 있는 사람이 각각 정치 똑바로 하십시오 하고 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긴다는 거지. 국민들이 죽고 있는데 네타냐후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거든. 그럼 네타냐후만 없으면 전쟁이 끝난다. 그렇지. 명분이 생기는 거지. 종전의 명분이 생기는 거지. 자,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설마 이렇다고 해서 진짜 이스라엘 안에서 암살이 일어나거나 미군이 특수부대를 보내갖고 네타냐후를 전범으로 체포를 하겠어요? 아니겠지만 이것만이 사실은 가장 간편하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밖에 가서는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다른 프로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송작가 TV나 되니까. 예. 우린 식구니까. 예, 네. 예,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예. 그 정도로 이란 강경파가 쉽사리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리고 강경파가 점점 더 무기가 세져요. 그렇죠. 이제는 세잘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세자라고 2,000km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 등장을 초음속 했습니다. 탄도미사일까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 방공망이 다 무너져버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네 함대도 2,000km가 되니까 아라비아만에 나가 있는데도 불안해, 이제. 이 정도 거리면 저기 맞아. 인도양까지 내려가야 돼, 지금. 안 맞으려면. 미국 항공모함들이 다 사거리를 벗어나가지고 멀찌감치 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보러 멀찌감치. 파병하네, 씨부랄. 군함 보내달래잖아요. 그러면서 야, 여기 호르무즈 해협 니들이 좀 들어가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게 지상군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호르무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란 서부 해안 지역을 노, 지상군, 노, 지상군은 죽으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이란 서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차지해갖고, 그쪽에다가 일종의 방공망을 비롯한 어떤 노선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란 전체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뭐 수십만이 들어가도 안 되니까 일단 주요 해안지대를 먼저 점령을 해가지고 호르무즈 이 해역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지상전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게 5,000명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데리고 가네. 2,500명이요. 5,000명이래.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보면. 어찌 됐거나 5,000명이든 2,500명이든 1,000단위 숫자 갖고는요, 지상전을 펼칠 수가 없어요. 다 죽어. 그래서 시나리오가 3개야. 하나는 네타냐후가 어떻게 되든가. 하나는 갑자기 이제 미국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니들 알아서 하고 방관하든가. 아니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상전을 펼쳐가지고 지금 있는 이란에 있는 나머지 세력들을 파괴를 하든가. 근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기간 중에 세계 경제의 침몰은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호르무즈를 통해 가지고 지금 중국 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배들도
통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인도.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전쟁만 안 하면 해협 통과하는 거는 미국이 지켜줘서가 아니라 이란이 안 때린다고 약속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이란. 그러니까 합의를 보려면 미국이랑 보는 게 아니라 이란이랑 협상해야 이란이랑 돼요. 보면 돼. 그러니까 이란도 대놓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라고 협상하자고.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란에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러 들어오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방치를 하고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미국도 전쟁을 할 명분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저 전쟁을 왜 한 거야? 그렇지.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트럼프야 그만하고 이제 나와라고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가 야, 니들이 와서 대신 좀 싸워라고 하는데 7개 국구로 확장을 했어요. 이제 와달란 나라를 전부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호르무즈 해협에 왜 부르냐. 우리가 그동안 지켜줬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지켜줬어 그러니까. 아니 호르무즈 해협에서 뭘 니네가 지켜. 이란이 공격 안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녔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란이랑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인지 유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는 뭔가 좀 반등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 더 이상의 골질만 안 하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만 안 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사태는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계속해갖고 미군의 군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폭격은 재고가 생기는 대로 어디서 보니까 몰래 사갖고 오는 것 같아요. 만들어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서 뒷구멍으로 사갖고 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SNS 같은 데 보면 중국 공장에서 사이드처럼 생긴 드론처럼 생긴 그 본체 모형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쌓아놓고 제작하는 요런 그림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유조선이 오고 가니까 혹시라도 유조선에 태워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공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또 미군이 그러한 움직임에 시비를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거론을 하면서 숫자도 틀려요. 숫자도 틀리면서 막 거론하면서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호르무즈에 파병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차라리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 한반도 아직 정전 상태고 그럼 종전해줘. 뭐라도 얘기해도 돼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그거잖아. 소회장 보내달라고요? 우리 소회장이 다 1000톤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원거리 항해를 못 나가. 그리고 구축함 보내달라고요. 보내는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작전 교대를 해야 돼서 넉 달 안에는 힘들다니까. 이러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군을 빼달라고 하는데 아니 해군이 빼주면 우리도 지금 정전 상황인데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키라고 해군을 빼달라 그러냐. 자꾸 곤란하다고 우리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군사적인 요구를 거절을 하고 있어요.